상하이 푸동 루자주이의 마천루는 저녁 노을 아래 금빛 비늘처럼 반짝였다. 유리창 너머로 펼쳐진 화려한 야경과 달리 리밍의 마음은 짙은 안개에 잠겨 있었다. 30 초반, 그는 이 도시의 심장부에 위치한 거대한 IT 기업의 평범한 개발자였다. 그의 미간에는 벌써 옅은 주름이 자리 잡았고 안경 너머의 눈빛에는 총명함과 함께 깊은 불안감이 서려 있었다. 입사 동기들보다 뒤처지고 있다는 초조함, 그리고 무엇보다 과거의 실패가 남긴 트라우마가 그의 발목을 잡고 있었다. 3년 전 야심차게 시작했던 친구들과의 스타트업은 자금난과 내부 갈등으로 처참하게 문을 닫았다. 그 실패는 단순한 금전적 손실 이상이었다. 자신감은 산산조각 났고 세상에 대한 믿음마저 흔들렸다. 지금 다니는 대기업은 그에게 마지막 남은 동아줄과 같았다. 리밍 씨. 차가운 목소리가 그의 상념을 갈랐다. 좌우 부장 리이였다. 40대 중반의 그는 언제나 빈틈없는 정장 차림에 날카로운 눈매를 하고 있었다. 표정 변화가 거의 없는 얼굴과 간결하지만 압박감을 주는 말투는 그의 실적 지상주의적 성격을 고스란히 드러냈다. 이번에 새로 시작하는 AI 기반 신규 서비스 프로젝트 핵심 개발은 리밍 씨가 맡도록 하게. 리밍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회사의 명운이 걸렸다고 소문난 프로젝트였다. 엄청난 기회인 동시에 감당하기 힘든 부담감이 어깨를 짓눌렀다. 좌우 부장의 눈빛은 마치 이번에도 실패하면 끝이라고 말하는 듯했다. 리밍은 마른 침을 삼키며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대답했다. 네, 알겠습니다, 부장님. 사무실을 나서는 리밍의 등 뒤로 좌우 부장의 차가운 시선이 느껴졌다. 또 실패하면 정말 끝이야. 그의 머릿속은 이미 최악의 시나리오로 가득 차 있었다. 손톱을 물어뜯는 오랜 버릇이 다시 시작되었다. 창밖의 상하이는 여전히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지만 리밍에게는 그저 거대한 압박감으로 다가올 뿐이었다. 그의 옆자리에는 활기찬 동료 장리가 있었고 복도 건너편에는 옆팀의 베테랑 엔지니어인 왕웨이 부장이 온화한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지금 리밍의 눈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다. 오직 실패에 대한 두려움만이 그의 온 신경을 지배하고 있었다. 프로젝트는 시작부터 삐걱거렸다. 예상치 못한 기술적 난관에 부딪혔고 팀원들과의 소통에도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 리밍은 밤낮 없이 코드에 매달렸지만 문제는 좀처럼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좌우 부장의 질책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다. 리밍 씨 아직도 그 문제 해결 못했습니까? 시간이 얼마나 남았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매일 아침 회의 시간은 그에게 고문과 같았다. 좌우 부장의 날카로운 지적 앞에서 리밍은 점점 더 위축되었다. 밤에는 잠을 이루지 못했고 낮에는 식욕마저 잃어갔다. 그의 얼굴은 눈에 띄게 수척해졌고 미간의 주름은 더욱 깊어졌다. 역시 난 안 돼. 그때처럼 또 실패할 거야. 과거의 악몽이 끊임없이 그를 괴롭혔다. 그러던 어느 날 중요한 중간 보고가 있었다. 밤새 준비했지만 리밍은 극도의 긴장감 속에서 제대로 실력 발휘를 하지 못했다. 목소리는 떨렸고 임원들의 질문에는 제대로 답변하지 못하고 우물쭈물했다. 결과는 참담했다. 좌우 부장은 회의실을 나오자마자 리밍을 따로 불러 세웠다. 리밍 씨, 정말 실망스럽습니다. 이게 최선입니까? 당신에게 이 프로젝트를 맡긴 게 실수였는지도 모르겠군요. 얼음장처럼 차가운 말들이 비수처럼 리밍의 가슴에 꽂혔다. 그의 자존감은 바닥까지 떨어졌다. 끝났어. 모든 게 끝났어. 그는 텅 빈 복도에 주저앉아 망연자실했다. 그때 누군가 그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왕웨이 부장이었다. 50대 초반의 그는 언제나 여유롭고 온화한 표정이었다. 리밍 씨, 많이 힘들어 보이는군. 리밍은 차마 고개를 들 수 없었다. 자신의 초라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다. 왕웨이는 그의 옆에 조용히 앉았다. 나도 젊었을 때 큰 프로젝트를 맡았다가 호되게 실패한 적이 있었지. 그때는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 리밍은 의외라는 듯 왕웨이를 쳐다보았다. 늘 완벽해 보이는 그에게도 그런 시절이 있었다니. 그런데 말이야. 지나고 보니 그 실패가 오히려 약이 되었더군. 내가 뭘 잘못했고 뭘 보완해야 하는지 아주 뼈저리게 알게 됐거든. 실패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야. 오히려 더 단단해질 기회가 될 수도 있지. 왕웨이는 찻집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찻잔을 바라보며 나지막하게 말했다. 파널 홀러.
때로는 나쁜 일이 오히려 좋은 결과를 가져오기도 한다네. 오히려 잘 됐다고? 리밍은 속으로 반문했다. 지금 이 상황이 어떻게 잘된 일일 수 있단 말인가. 하지만 왕웨이의 차분한 목소리와 따뜻한 눈빛은 이상하게 그의 마음을 조금씩 흔들었다. 모든 경험에는 배울 점이 있다네. 所有经验都有值得学习的地方. 승랑. 성공에서는 기쁨을 배우고 실패에서는 지혜를 배우는 거지. 중요한 건 어떤 상황에서도 배우려는 자세를 잃지 않는 걸세. 왕웨이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조용히 차를 마셨다. 리밍은 혼란스러웠다. 왕웨이의 말이 뜬구름 잡는 소리처럼 들리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절망 속에서 가느다란 빗줄기를 본 것 같은 느낌도 들었다. 자리로 돌아온 리밍은 멍하니 모니터만 바라보았다. 오히려 잘 됐어. 이번 실패로 내 약점을 확실히 알게 됐으니 이건 그걸 보완할 기회야. 그는 속으로 왕웨이의 말을 되뇌어 보았다. 어색하고 믿기지 않았지만 절간 심정으로 그는 의식적으로 생각을 바꾸려 노력했다. 그는 장리에게 다가가 솔직하게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도움을 청했다. 장리는 의외로 따뜻하게 그를 격려해 주었다. 리밍 씨, 너무 자책하지 마요. 원래 처음 하는 일은 다 어려운 거예요. 같이 해결해 봐요. 두 사람은 머리를 맞대고 문제점을 분석하기 시작했다. 리밍은 이전처럼 혼자 끙끙 앓지 않고 팀원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해결책을 모색했다. 좌우부장의 압박은 여전했지만 리밍은 이전처럼 쉽게 무너지지 않으려 애썼다. 이건 나를 더 강하게 만들 기회야. 这是个机会. 그는 불안감이 밀려올 때마다 속으로 외쳤다. 물론 말처럼 쉽지는 않았다. 부정적인 생각은 끈질기게 그를 괴롭혔고 여전히 밤잠을 설치는 날이 많았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고 작은 시도들을 계속했다. 프로젝트 마감일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밤샘 작업이 이어졌고 팀 전체가 극도의 피로감에 시달렸다. 그러던 중 결정적인 순간에 치명적인 시스템 오류가 발생했다. 화면 가득 알 수 없는 에러 코드가 떠올랐고 시스템은 완전히 멈춰섰다. 리밍의 눈앞이 캄캄해졌다. 모든 노력이 물거품이 되는 순간이었다. 안 돼. 이럴 수가. 그의 입에서 신음소리가 터져나왔다. 팀원들의 얼굴에도 절망감이 가득했다. 결국 이렇게 끝나는 건가? 난 역시 안 되는 놈이었어. 과거의 실패가 다시 그의 온몸을 오자매는 듯했다. 그는 책상에 머리를 박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다. 바로 그때 그의 귓가에 왕웨이의 목소리가 다시 맴돌았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다독이듯 아주 작은 목소리가 내면에서 울려 퍼졌다. 也可能那样，不可能从一开始就完美。무케냉 경맹. 그럴 수도 있지. 처음부터 완벽할 수는 없어. 리밍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눈물이 핑 돌았지만 이상하게 마음 한구석이 조금은 차분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래, 실수할 수도 있지.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 중요한 건 여기서 포기하지 않는 거야. 그는 자신에게 너그러워지는 법을 아주 조금 배우고 있었다. 여러분,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 리밍은 자리에서 일어나 팀원들을 둘러보며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조금 떨렸지만 이전과는 다른 단호함이 깃들어 있었다. 분명 방법이 있을 겁니다. 간딩 요반파. 처음부터 다시 차근차근 원인을 찾아봅시다. 장리가 그의 말에 힘을 얻은 듯 고개를 끄덕였다. 다른 팀원들도 다시 키보드 앞에 앉았다. 리밍은 심호흡을 하고 다시 코드 속으로 파고들었다. 지금 이 순간 나는 최선을 다하고 있어. 现在也做得足够好，足够. 그는 스스로를 다독이며 문제의 핵심에 집중했다. 밤이 깊어가고 키보드 소리만이 가득했다. 그리고 마침내 동이 트기 직전 리밍은 오류의 원인을 찾아냈다. 아주 작은 코드 한 줄의 문제였다. 해결책은 의외로 간단했다. 시스템은 다시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시작했다. 리밍과 팀원들은 서로를 부둥켜 안고 환호성을 질렀다. 비록 하룻밤 사이에 얼굴은 엉망이 되었지만 그들의 눈빛에는 지친 기색 대신 성취감이 반짝이고 있었다. 드디어 최종 결과 발표 프레젠테이션 날이 밝았다. 회의실에는 좌우 부장을 비롯한 주요 임원들이 모두 참석해 있었다. 리밍은 단상 위에 서서 마이크를 잡았다. 손바닥에는 축축하게 땀이 배어나왔고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다.
과거 스타트업 실패 발표 때의 끔찍했던 기억이 불쑥 떠올랐다. 그때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처참하게 무너졌었다. 안 돼. 또 그때처럼 될 순 없어. 리밍은 눈을 감고 크게 심호흡을 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외쳤다. 이건 기회야. 내가 얼마나 성장했는지 보여줄 기회야. 두려움에 지지 않아. 그는 천천히 눈을 뜨고 준비한 자료를 차분하게 설명하기 시작했다. 목소리는 처음에는 약간 떨렸지만 점차 안정을 찾아갔다. 프로젝트의 과정, 겪었던 어려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극복했는지 솔직하게 이야기했다. 발표가 끝나고 질의응답 시간이 되자 예상대로 날카로운 질문들이 쏟아졌다. 특히 한 임원은 프로젝트의 약점을 집요하게 파고들었다. 순간 리밍의 얼굴이 굳어졌다. 예전 같았으면 당황해서 말을 더듬거나 변명하기 급급했을 것이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그는 잠시 침묵하며 질문의 요지를 파악했다. 그리고 속으로 생각했다. 이 질문 덕분에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을 점검할 수 있겠군. 오히려 잘 된 거야. 네, 지적해 주신 부분은 저희도 인지하고 있는 약점입니다. 리밍은 침착하게 답변을 시작했다. 현재로서는 완벽하게 해결되었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저희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러이러한 방안들을 고려하고 있으며 향후 업데이트를 통해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의 답변은 완벽하지 않았지만 솔직했고 논리적이었다. 무엇보다 이전과는 확연히 다른 안정감과 자신감이 느껴졌다. 그는 더 이상 질문을 공격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성장의 기회로 삼으려 노력했다. 회의실의 분위기가 미묘하게 바뀌는 것이 느껴졌다. 자오 부장도 굳은 표정이었지만 리밍을 바라보는 눈빛에 이전과는 다른 무언가가 스쳐 지나갔다. 프레젠테이션을 마치고 자리로 돌아오는 리밍의 다리는 후들거렸지만 마음은 이상하게 평온했다. 결과에 대한 불안감은 여전히 남아 있었지만 그보다 더 큰 것은 어려운 과정을 스스로의 힘으로 완주했다는 깊은 성큼이었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실패에 얽매인 나약한 리밍이 아니었다. 며칠 후 프로젝트 결과가 발표되었다. 결과는 대성공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부족했지만 핵심 목표를 달성하고 향후 발전 가능성을 인정받아 성공적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팀 회식 자리에서 자오 부장은 무뚝뚝한 표정으로 리밍에게 다가와 잔을 부딪혔다. 수고했네, 리밍 씨. 기대 이상이었어. 짧은 한마디였지만 그에게는 천마디 칭찬보다 더 값지게 들렸다. 하지만 리밍은 이제 외부의 평가에 크게 흔들리지 않았다. 중요한 것은 결과 그 자체가 아니라 자신이 이 험난한 과정을 통해 무엇을 배우고 어떻게 변화했는지였다. 그날 밤 리밍은 다시 자신의 아파트 창가에 섰다. 창밖으로 보이는 상하이의 야경은 여전히 화려했지만 이제 더 이상 그를 압박하는 거대한 벽처럼 느껴지지 않았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이제 그는 알았다. 어떤 상황이